안녕하세요. 이번에 상담 실무 경진대회에서 학술 논문 분야로 참가를 하게 된 장준 그리고 이명규입니다. 저는 발표자 장준이고요. 어떤 논문 분야로 제가 접근을 하고자 하냐면 투사검사의 활용에 있어서 현장 이런 필드 장면에서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학부생이 이런 연구방법론적으로 이제 신뢰도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좀 가설 검증을 통한 그런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느낌상 이제 학부생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 이야기 제가 먼저 꺼내면서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학생이지만 4학년으로서 책을 이렇게 에세이를 두 권 냈는데 둘 다 이제 정신분석 그리고 성격장애에 관한 책을 썼어요. 책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근데 이거를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동 교육, 유아 교육에 있어서 3세 내지 7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의 유아 교육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동들을 실제로 제가 관찰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시기가 정확히 이제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남근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프로이드는 그 3세 이상을 그렇게 다른 걸로 분류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좀 이제 젊은 애들 많잖아요. 다 젊어 보이고. 성숙하기는 빨리 성숙하는데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게 연령층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세 아이더라도 좀 남근기에 고착돼 있는 아니면 남근기적 발달 단계를 겪고 있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겪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번에 좀 말을 하고자 이렇게 이거 경진대회를 참가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아동 발달 단계에서 유아교육 장면에서 사실 유아교육 하면 프레벨이잖아요. 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체적 발달을 유도한다. 자연스럽게 놀면서 자라자. 그런 건데 제가 거기서 저는 정신분석적 접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리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 언급되는 그런 행동 양상들이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그런 신경증적인 뭐 한스 소녀의 증례라든가 아니면 안나 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되게 대상관계 이론에서 언급하는 그런 되게 소매틱하고 좀 직관적인 용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좀, 나 고추 가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자애들이 아니면 되게 이렇게 성별의 구분을 뭔가 힘의 권위 차이에 따라서 재빠르게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런 정신분석적 무의식이 확실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보다 교수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프로이트가 아동기 발달 과정에, 그러니까 인간 성격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가 핵심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했지, 아동을 치료 대상으로 보면서 중요시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대하는 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세 가지 제가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아동을 대하면서 곤란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아동질적인 애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뭔 소리냐면은 제가 정신분석적으로 무의식이, 이런 게 있구나. 얘가 이런 게 억압이 돼 있구나. 이런 주지화를 사용하는구나.를 깨달아서 이거를 해석을 해주던, 아니면 어쩌던 간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시 삼지 않는 애들은 그냥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님,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 폭력적인 주지화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풀어 설명하면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시 삼지 않는 자아 동질적인 상태고 애도 자아 동질적인 상태면 그래요? 어쩌라고요? 네 말이 맞다 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동기에는 이렇게 진단적인 평가 디아그노시스를 내리진 않지만 성인의 경우도 똑같더라고요. 신경증적인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격 장애까지 이제 가버린다면 이 인간들한테 정신분석을 하든 무의식을 알려주든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기는 이제 성격 형성이 굳어지기 이전에 핵심적인 이 크리티컬 페리어드잖아요. 얘네들한테 정신분석적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놀이 자체가 중요해요. 놀이 치료를 하든 치료 놀이를 하든 진짜 그 자폐아가 됐든 영재아가 됐든 누구든 간에 놀이는 빠지지 않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육적인 부분으로 놀이가 필요하구나. 의사소통 및 신체적 이런 에네르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통해 발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꼈던 한계점이 이 무의식이라는 게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연구 자료가 있지만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걸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하기가 어렵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느끼기에 인본주의는 있잖아요.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상담사라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지 사실 이거를 무시하진 않잖아요. 이건 그냥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인지행동은 이미 그 뭐야 미국 APA 학교에서 반도라가 그 새끼들 막 자식들 치듯이 막 제자들 쳐갖고 다 APA 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정신분석은 뭐야? 저는 진짜 이게 직관적으로 효과적이다 느끼는데 정신분석이 과연 실제 장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탐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을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기질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이 있되 이것에 대한 신체적 카텍시스, 소매틱하게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놀이 과정을 통해 해소를 하며 대인관계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행동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성격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발달되는 과정이 아동기에 있구나. 그리고 20살이 넘어가면 이게 앵간히 굳어져 가는구나. 물론 성격이 바뀌어가지만 즉 기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카텍시스의 대인관계의 컨트롤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거기에 있어서 인지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무의식적인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다는 걸 저는 그런 아동 교육 장면에서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네가 언제 과거에 어느 시점에 고착이 돼 있느냐를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히어앤 나오잖아요. 무조건 개나 소나. 현대적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보면은 얘가 지금 자아 상태가 어떠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그런 이제 그 뭐야 신경증적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적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좀 경계성적이거나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병질적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신분석을 활용을 한다면 현재 자아 상태의 무의식적 요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검사를 활용할 때 사실 이 정신분석을 활용한 검사라 하면은 이제 저는 투사 검사에서
이런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비롯된 투사검사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물론 MMPI, PAI 그리고 이제 웩슬러 검사 이런 것들을 쫙 해갖고 이제 총체적으로 쭉 보면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풀백터리를 돌려서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임상 장면에서 HTP, PAT, CAT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의학 장면에서는 임상 장면에서는 활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투사 검사의 활용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관점을 저는 살짝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투사 검사의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이 임상 장면에 있어서 어떠한 약물 처방을 위한 디아그노시스를 위한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투사 검사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타당도가 높은 로르샤흐, TAT, CAT, HTP 등을 활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디아그노시스를 내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심리 치료 분야가 됐던 심리 상담이 됐던 저희는 진단 내리고 약물 내리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약물 처방까지는 안 하니까 다르게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얘네들은 그거 뭐예요? HTP 검사, 로르샤흐 검사 할 때 다 그 뭐야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HTP 검사를 할 때 구름을 그렸는데 이게 불안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진 않잖아요. 불안을 뜻한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쭉 가볼게요. 심리 상담 장면이랑 심리 치료 장면에 전이 역전이를 일으키느냐 마느냐의 여부라고 저는 봐요. 신경증적 환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프로이트가 직면했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떠한 전이도 일어나지 않는 내담자라고 저는 봤어요. 어떠한 전이도 없으면 심리치료를 할 건덕지도 안 나와요. 왜냐? 어떠한 감정적인 반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파고들 수조차 없어요. 그 다이내믹 그 정신 역동을 파고들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투사 검사를 활용해서 투사 검사는 있는 그대로 제가 언어적인 양상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죠?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베로니카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언어적 영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심상으로 나오고 표상이 되고 그 표상이 언어화가 돼서 입으로 근육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감각적인 부분이 이렇게 베로니카 영역을 넘어갈 때 그 심상, 표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게 투사검사의 장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타당도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전이 역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자 이겁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HTP 검사 여기에서 구름은 이거 불안을 의미하는데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자아가 어떠한지 이 그림을 보니까 저희가 저까지 이게 불안해지네요 라는 역전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든지 이 내담자가 불안해한다면은 그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이겁니다. 로샤 검사도 스코어링 그 뭐야 인콰이어리 다 적고 스코어링하고 그거 물론 중요하죠. 영구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그냥 거기에 있어서 로샤 검사에 활용을 할 때, 이거 스텔스 반응이네, 박쥐 반응이네, 그런 거 때려치고 처음 카드 접할 때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막 이게 단정하게 보이려 한다면 당신이 보기에 좀, 좀 저를 아빠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라고 전이 역전이에 집중을 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 타당도가 있느냐 그것이 심리검사의 목적을 높이느냐 하면 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입증을 할 수 없은 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학부생인 내가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론과 실천은 항상 이어져야 한다 봐요. 이론 없는 실천은 공허해요. 근데 실천 없는 이론은 닭상공론이요. 내가 봤을 때 정신분석은 이론 말은 좋아. 대상관계 찌그들 말은 좋은데 실천이 쪼까 거시기에. 지그들 실천한 것 같고 막 말을 지어내려는 게 쪼까 요상해버려. 그래서 이 둘을 잇는 좋은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CBT, MBSR 좋고 풀배터리 좋지만 새로운 접근도 요구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며 이런 정신분석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너그럽게 교수님들이 봐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